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읽은 글귀 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활시와 화살의 관계랑 동일하다, 이런 내용의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죠.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타지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강하고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에서도 버텨냅니다.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난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들을 버티게끔 만든 거죠. 또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또 강해지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 겪어가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결혼했고 부모라도 40대 부모가 다르고 50대 부모가 다르고 60대 부모, 70대 부모가 다릅니다. 손자를 두고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또 다르죠. 우리는 자식을 언제 내쫓아야 할까요? 영원히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네, 내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아는요, 악골에서 치아 바깥으로 나올 때 초기에는, 어릴 때는 맹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가 맹출을 합니다.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점점 치아가 뼈 바깥으로 튀어 올라 나오는 거죠. 치아의 제일 머리 부분에 있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딱딱하고 세포 활성이 없습니다. 거의 세포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출할 때는 치아의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낭으로, 섬유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낭으로 쌓여 있고 안쪽에는 액체가 있고요. 그게 치아가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치아의 잇몸을 뚫고 그 낭이 개방되면서 치아가 마침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앞에 있는 유치에 의해서 막힌다거나 맹출할 자리가 마땅치 못해서 못 나는 경우,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악골 안에서 맹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남아있는 치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치아들은 맹출력을 잃고, 원래는 악골의 바깥으로, 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기능해야 되는 애들이지만 악골 안에 있으면 이 범랑질은 포링 바디, 그러니까 외부체입니다.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니까 인체가 특히 그 범랑질이라고 하는 주변을 이렇게 싸가지고 낭을 형성하는데요. 이거를 함치성 낭종이라고 합니다. 덴티지러스 시스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냥 놔뒀을 수도 있는데요. 함치성 낭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방해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마취하고 잇몸을 열어서 뼈를 쳐내고 치아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이제 부모라고 하는 악골 턱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치아가 같아요. 어린 나이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나가게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맹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 남자들 20대 초중반 애들은 부모한테 반항도 합니다. 같이 못 살아요. 격렬히 부딪혀서. 부모는 힘들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반항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홀로 서기 위한 준비 단계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부모랑 맞지 않고 부모랑 맞지 않으니 내가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한 이유는 오래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의 기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길면 그때 많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식을 남들은 생존에 바쁠 때 우리는 생존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식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류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또는 맹출력이 부족한 아이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쫓아내버리지 않아 버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쫓아내버리지 않아 버리면 걔는 부모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있으면서 나약한 애로 영원히 독립하지 못하는 애로 바뀝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무서워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틀 안에서 영원히 있으려고 하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부모는 늙거든요. 이제 부모는 자식의 복양을 받아야 될 순간도 오는데 근데 더 이상 자식을 데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얘를 계속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빠르든 늦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지지해줄 힘을 다 잃을 때는 한 뭐 모르긴 몰라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는 되겠죠. 그때 되면 자식들이 몇 살인가요? 자식들도 30대에서 40이 훌쩍 넘어버린 나이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때껏 올바로 서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갑자기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20대 초중반에 집에서 쫓아내듯이 밖으로 내보낼지언정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40도 넘어서 이제 생활에 탄력을 잃은 나이에게 몸의 기력도 쇠해지기 시작한 지도 이미 좀 지난 나이에 밖으로 내보내면 그 아이는 밖으로 나갈까요? 어떡하죠? 나는 늙어가는데 내 아이들은 남아있고 이젠 지금 덩어리다. 아니 내가 쟤를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맹출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맹출력이 약한 치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치아들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 치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밖에 나오지 못해서 밑에서 잠식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교정적으로 꺼내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된다면. 남아 있어서 다른 치아에 뿌리를 흡수시키거나 앞골에서 염증을 일으킬 치아를 우리가 잇몸 절개를 하고 뼈를 부분적으로 뚫은 다음에 교정 장치를 붙여서 바깥으로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맹출된 치아들은 잘 씁니다. 저는 이제 여러 직원들을 써보는데요. 이제 집이 여기 근처인 아이들, 멀리서 타지에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상하고 몸 상할 일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직장 다니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있는 아이들 중에 의지가 약하고 집이 바로 근처에 있고 자식도 없어, 결혼도 안 했네, 그런 여자애들은 생각보다 금방 그만둡니다. 자기가 해보고 좀 힘들다 싶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만둬버립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결혼했고 아이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라 하면 얘는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일을 하다가 힘들면 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기대면 되니까 그러면서 금방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고통과 기쁨을 같이 겪는데, 그러나 특정 순간이 됐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그 자식을 방출해야 되는 고통이 아닐까요? 이제 내보내야 되는 고통이 아닐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아이를 품고 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 아이가 약할 것 같아서, 나가면 내보내면 밖에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품고 있어도 그 아이는 안에서 괴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사하는 거죠.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나까지 같이 죽이겠죠. 남들이 다 해내는 것도 자기 혼자서 지레 겁먹고 저는 못하겠다고 병원 원장실에 들어와서 울면서 나간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뭔가 해보려고 들어왔다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또 싸우기 싫어서, 싸운다기보다 제 얘기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남의 집 아들에게, 남의 집 딸내미에게 이런 줄구구 장황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그러고 만족도 몇 번 있었습니다. 환자 중에요, 나이 60대 어머님이 자기 여동생 보러 부산에 가야 된답니다. 여동생이 알아 누웠대요. 본인도 나이가 60입니다. 손자가 있는 나이에요. 손자가 있는 나이인데, 나이 60에 손자가 있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동생을 간호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자매인데 자기가 맞이랍니다. 그리고 막내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됐겠죠. 자기 어머님이랑 같이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60인데 막내도 50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은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있었는 모양이에요. 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은 안 했고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할머님은 이제 노인연금을 타갖고 이제 그 돈으로 뭐 같이 좀 생활을 했는 모양인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서로 도움이 됐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막내딸과 할머니가 서로 도움이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이제 막내딸은 홀로 자립을 해야 되죠. 이제 자기 어머님이 계시던 그 집은 이제 자기 어머님이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막내딸이 갑자기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알아누웠답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넘은 큰 언니랑 둘째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그 막내딸을 병간호하러 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가 문제였을까? 저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놓아줘야 되는, 아니면 쫓아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뒤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일을 다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아픈 이야기지만,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면, 자식을 가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구속이 되면서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집니다. 자식을 가지고 키워본 부모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자식이 존재함으로 해서 내가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는 한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 아픔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본인이 성숙했다. 자식이 생겼다, 자식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식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가 성숙된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됐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동의합니다. 허황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의 욕심 중에 자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버리세요. 자식에 대한 욕심, 우리 자식을 홀딩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 다음에 자식을 밖에 내놓으면 이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치겠죠. 다치게 놔두십시오. 그래야 혼자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되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